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저번 마음 시리즈에 이어서 세 번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 영상 시간에서는 괴로움의 정의, 괴로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죠. 괴로움이 무엇인가를 왜 알아보았냐면은 우리가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병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괴로움도 나중에 병이 되고 심지어 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괴로움이 뭔지를 알아야 이 괴로움을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지금 그 치료 전에 이 괴로움이 뭔지를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병을 뭔지를 알 수 있도록 이 괴로움의 정의를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괴로움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 이런 괴로움이 왜 생겼느냐, 이 부분에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괴로움은 스펙트럼이 많다고 했습니다. 자만심, 자존심부터 해서 심지어 수치심 같은 이런 전체적인 괴로움이 여러 가지 종류의 단계가 있었는데요. 그럼 이런 스펙트럼이 생긴 그 뿌리가 있을 겁니다. 그 뿌리가 뭔지 오늘 한번 연구해 보고자 합니다. 이 괴로움의 시작은 하나에서 시작되는데, 괴로움의 바로 직전에 시작되는 하나의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집착입니다. 집착. 우리가 무엇에 집착을 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이 집착은 예를 들면 자석과도 같은 것인데요. 하루 일상은 매일매일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을 보더라도 1억만 년 전의 구름과 지금 구름, 어제 구름과 오늘 구름 매일매일 다르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늘 보면 그냥 구름이 있다, 없다 이 정도만 판단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도로, 건물 모든 것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 1초를 나눠서도 시시각각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 변화를 인지를 잘 못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 변화의 흐름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 매일매일 시시각각 변화를 하는데, 그 변화하는 이 현상 중에 우리는 하나를 변화를 하지 않고 딱 붙어놓고 자석처럼 놔두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남편에 대한 그 괴로움으로 어떤 집착, 아니면 이성 친구, 아니면 어떤 물건에 대한 집착, 또 동물에 대한 집착. 키우던 고양이가 죽으면 그거는 그 동물에서의 당연히 생로병사, 태어나서 병들고 나이 들어서 죽는 그 흐름인데, 그 흐름을 자기는 거부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어떤 괴로움으로 그게 딱 멈춰가지고 죽은 거에 대해서 놓지를 않고 있는 거죠. 원래 나와버려야 되는데, 그 변화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결국은 변화의 흐름에 수용을 하지 않고 이 집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집착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보면요, 들어왔었을 때 인식에서 기억심리, 기억에서 표현심리로 나눌 때, 우리 눈에서 들어오는 이 부분에서 인식에서 기억심리에서 집착이 일어나면 보자마자 바로 화를 내겠죠.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사가 아니면 친구가 기분 나쁜 얘기를 했다면은 기억에서 순화를 하지 못하고 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 집착에서 어떤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기억에서 표현심리로 나갈 때 생각을 해봤는데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다 그러면은 인상이 일그러진다든지, 이게 이제 기억에서 표현으로 심리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서 딱 순간 놓치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거죠. 마치 강물에 나뭇잎이 유유자적 떠나가야 되는데 나뭇잎이 바위에나 어디에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결국 그 자석 같은 이 느낌, 현재의 어떤 전체 흐름에서 자기만 집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흐름에 같이 흘러나가 버리면 하나도 괴로울 게 없는데, 어디든 나뭇잎이 붙으려고 하는 집착에서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 집착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멋진 자동차에 자석으로 마음이 붙는다든지, 어떤 여성분한테 자석처럼 끌어당겨진다든지, 이게 결국은 그 흐름에서 자기 혼자 붙어서 흐름으로 수용하지 않는 이런 순간이다. 이 집착의 원인은 결국은 욕심입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용어로는 애라고 하는데, 이 욕심, 내가 하고 싶다, 아니면 저것을 갈취하고 싶다, 아니면 담배를 피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아니면 놀고 싶다, 이런 하고 싶다라는 욕심에서 생긴 것이죠. 예를 들어서 게임을 보면 한번 심심할 때 게임을 해봤는데 게임이 재밌어요. 그 다음에 게임을 보면 게임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중독에 대해서 나중에는 부모님이 이 게임을 못하게 했었을 때 엄청난 스트레스, 괴로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계속하게 됐고, 계속하다 보니까 집착이 됐고 중독이 돼서
그걸 못하는 상황에 생겼을 때 괴로움이 든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욕심, 하고 싶다라는 인간의 본성은 왜 이런 욕심이 생겼을까를 들여다보면 느낌이 원인이 됩니다. 이걸 수라고 하고요. 이 수는 과거의 기억을 바탕으로 수가 생깁니다. 필링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청국장 냄새가 과거에 어머님, 아버님이 항상 청국장을 드셨기 때문에 그 느낌을 좋다라는 느낌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서 그 냄새만 하고 맡아도 갑자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때 하는 이 느낌이 수고요.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A입니다. 이해하시겠나요? 담배 냄새를 맡는 순간 하는 요때가 수고, 담배를 피고 싶다라는 생각이 A인 것이죠. 욕심이 이제 A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느낌이 우리가 수라고 한다. 이 필링, 그 느낌은 결국은 과거에 어떤 학습이 되어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내가 서양인이 태어났으면 치즈가 냄새가 하고 있을 때 먹고 싶다가 되는 거고, 내가 한국에 태어나서 청국장, 된장찌개만 좋아했다면은 버터에 느끼한 냄새를 맡았을 때 오히려 먹기 싫어지는 그 냄새에 따라서 먹기에 싫다 좋다가 나뉘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욕심의 근원은 느낌이다. 그러면 이 느낌이란 거는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은 감각기관에서 느끼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감각기관은 무엇이 있을까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5가지 오감각에 이 생각이라는 6감각까지 합쳐져서, 생각은 과거의 기억에서 끄집어오는 감각이고 나머지 5감각은 바깥에 사물을 바라보는 감각인 거죠. 그래서 5감각은 현재를 바라보는 느낌이고 생각은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오는 과거의 느낌이다. 이것이 현재와 과거 합쳐져서 6감각을 이루게 됩니다. 결국 이 느낌이란 것은 그 6가지의 센서리 organ, 그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여져서 생기는 것이다. 이것을 촉이라고 합니다. 컨택트. 그러니까 우리가 접촉이 되는 거죠. 결국 감각기관에서 무언가 대상을 보고 들어와 가지고 이 감각기관에서 이 변연계 시스템, 림빅 시스템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교감신경인 parasympathetic nerve와 교감신경인 sympathetic nerve로 나뉘어집니다. 결국은 물체나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 우리가 느낌, 필링을 받을 때는 잠시 부딪힙니다. 그 부딪히는 장소는 연수이고요. 연수에 있는 그 ANS, 자율신경계에서 심파테틱 nerve와 파라심파테틱 nerve,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음으로써 교감신경으로 가게 되면 조금 불편한 상황,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으로 빠져서 그 자율신경계에서 좀 긴장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고, 파라심파테틱 너브,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으로 가게 되면 편안한 게 되겠죠. 결국 청국장을 보고 내 마음이 좋으면은 부교감신경이 작용하고, 청국장을 보고 마음이 불편하면 교감신경이 이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접점을 촉이라고 하고요. 촉은 감각기관과 우리 몸에 있는 그 연수 쪽에서 부딪히는 그 접점을 촉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촉이 생긴 이유는 결국 오브젝트, 물체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태어나서 밖에서 바라보는 여러 가지 물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명색, 내 주위에 있는 모든 물체, 사람, 동물, 물건 할 것 없이 나를 뺀 모든 물체를 명색이라 하고, 그것을 6가지 센서리 organ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죠. 다시 정리를 하자면 이런 바깥에 있는 물건과 명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6가지 센서리 organ으로 기관이 부딪혀서 촉이 생겼고, 부딪히면서 부교감, 교감으로 나뉘어서 내 몸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것이 수라고 했습니다.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하고 싶다라는 생각, 갈래, craving이 생기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고, 그것이 집착이 되어서 이런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던 과거 기억이라든지 바깥에 있는 물건은 그것이 왜 결국 괴로움으로 되는가라는 것은 결국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 전에 내가 담배를 봤던 경험, 그 전에 내가 고기를 봤던 그 경험을 가지고 이런 또 물건을 봤었을 때 또다시 생긴다. 예를 들어서 고기가 맛있는지 몰랐는데 먹어보는 이 순간 내가 맛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또 하나 지식, 데이터가 되어서 다음에 고기를 먹었을 때 또 먹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집착을 해서 어느 하나의 행동을 했었을 때 그것의 결과가 또 다른 데이터 베이스가 돼가지고 하나씩 쌓인 것이죠. 결국은 물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바라보는 나의 마음의 지식의 데이터에
나의 기억 속에 그 학습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예를 들어서 달을 바라봤을 때 슬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쁘다고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마다 생각이 다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을 바라볼 때 그전에는 좋은 사람이었다가 어느 순간 돼서 또 나쁜 사람이 되었다가 또 무엇이 되니까 또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었다가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이 바뀌는 거지, 달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장 상사가 화를 내게 하는 것이 아니다. 시어머니가 나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어머니를 보고 그 시어머니를 받는 그 기억을 가지고 내가 내 스스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화가 나는 것이다. 결국 그 원인은 나의 마음 속에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라는 거는, 데이터라는 거는 어떤 기반을 가지고 되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아침에 늦게도 일어나보고 일찍도 일어나보고 여러 가지 과거의 행동을 해서 결과적으로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지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 행동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행동을 했냐는 것은 무명, 결국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정말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됐던 것이죠. 어떤 원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이런 어리석음, 무명에서 시작된 것이 하나의 행동이 이제 생겨서 그게 지식화된 것이고, 지식이 되었다 보니까 그 물체를 봤었을 때는 각자의 캐릭터로 다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의 물체나 물건이나 사람이나 그것을 봤었을 때의 이미지가 지식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에 이미지를 바라보면서 안에서 부딪혀서 결국 그 느낌이 생기고, 그 느낌에 의해서 하고 싶다, 하기 싫다가 결정이 되고, 그래서 계속 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계속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그것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자기 몸에 규칙성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게 하나의 집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매일 아침 6시에 매일 아침 새벽 5시 일어난 것도 하나의 자기의 습관 중독을 만들어나는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지만, 매일 밤마다 카드를 하는, 술을 마시는 나쁜 습관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좋다 나쁘다는 것은 현대 미디어와 자기의 지식과 이런 것으로 인해서 좋다 나쁘다는 어떤 경험이 쌓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똑같은 행동이 반복됨으로써 집착이 생기고, 결국 그 행동을 못하게 되는 바깥에서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게임을 못하게 한다든지, 담배를 못 피우게 한다든지, 술을 못 마시게 한다든지, 다른 사람과 만나지 말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근데 이 괴로움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하는 괴로움과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괴로움 둘 중에는 뭐가 더 클까요? 결국 하기 싫은데 못하게 하는 것보다는 하고 싶은데 막는 이 행동이 괴로움이 더 크게 됩니다. 결국은 집착을 하려는 사람한테 막는 것이 더 큰 괴로움이 되는 것이죠. 결국 괴로움의 원인은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단순한 행동에서 시작된 것이고, 그 행동이 결국은 자기의 데이터베이스로 인해서 어떤 전체 이미지가 깔리게 됩니다. 저 사람을 보는 나의 이미지, 저 동물을 보는 나의 이미지, 저 여자를 보는 나의 이미지가 다 깔려서 거기에서 내가 하냐 못하냐, 하고 싶냐 하기 싫으냐, 그리고 해야만 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 결국 갈등이 생기고 자기 괴로움이 생길지 즐거움이 생길지가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흐름에서 거부하려는, 자기가 어떤 하나에 붙으려는 이런 부분에서 생긴 것이다. 결국은 이 집착을 내려놓고 그 변화에 수용을 하게 되면 괴로움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기가 이런 것을 문제를 삼고 중간에서 모든 것을 멈추고 논의를 하고 무언가 하려고 하는 이 부분이 결국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람이 이 괴로움이 없이는 성숙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에서 잠시 멈추고 왜 그렇게 잘못되는지를 계속 따져보면 결국 성숙하게 되는 단계로 갈 수도 있고, 그 괴로움으로써 자산으로 삼지 않고 결과적으로 괴로움만 탓하게 되면은 나락으로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원인을 아신다면 괴로움을 어떻게 소멸해야 되는가,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소멸해야 되는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